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겨울철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 피부를 망치는 3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습관은 사실 어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바꾸기 어려운 3가지 습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첫 번째는 5분 이상 샤워하기입니다. 5분 이상 샤워하기. 와, 말도 안 되죠. 5분 이상 샤워를 하면 안 된다고요? 라고 분명히 반문하실 거예요. 저는 샤워를 20분씩이에요. 30분씩이에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무려 5분 이내에 샤워를 끝내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근데 실제로는 피부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5분 이상 샤워를 하게 되면 피부는 분명히 망가지는 게 많습니다. 그 망가지는 기전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5분 동안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 겉에 있는 표피층이 존재합니다. 그죠? 표피층에는 각질층이 존재하는데 그 각질층이 5분이 지나면 불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때를 밀 때 때를 불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때가 술로덩으로는 벗겨지죠. 그게 바로 각질층이 물에 부른 거죠. 그런데 그게 5분 이상의 경과가 되면 다 불어버립니다. 근데 부른 상태에서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질층이 벗겨지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각질층을 부른 상태에서 각질이 벗겨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각질층을 그냥 벗겨진 상태에서 우리 몸이 냅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당연히 각질층이 손상이 되면 그걸 복구하려고 합니다. 각질층은 일정 정도 이상 쌓여야 피부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8일 정도 주기로 각질층이 점점점 생기고 탈락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벗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각질층을 만들게 되겠죠. 그게 바로 보통 7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벗긴 각질이죠. 근데 응급복구를 해서 또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또 벗기죠. 응급복구를 해서 또 벗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부는 그거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 손상 부위가 어떻게 되냐면 진피층 상부입니다. 보통 각질층과 진피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피층은 진짜 우리가 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피부인 거고, 표피층이라는 건 뭐냐면 진피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겉에 있는 각질층입니다. 결국은 표피층은 각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각질을 벗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손상을 받기 쉽겠죠. 그래서 진피층 상부에서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염증의 반응이 뭘까요? 피부에서 염증 반응은 첫 번째는 무조건 가려움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부가 가렵습니다. 뭐만 했는데 가려워. 그럼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를 밀게 되거나 혹은 샤워를 5분 이상 하게 되면 가렵죠. 그래서 긁게 되겠죠. 그럼 피부가 뻘개지고 뭐가 막 찢어지는 느낌이 들죠. 살이 트는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습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자주 하거나 그랬을 때 각질이 손상을 받거나 그러면 피부가 표피층이 무너지게 되고 진피창부에서 염증이 발생을 하죠. 그 염증에 의해서 피부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 피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샤워를 오랫동안 할 때 샤워기가 어디에 돼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얼굴에 갑자기 5분 동안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세수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세안을 우리가 몇 분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길어봐야 그죠? 30초에서 1분 이내로 하는 게 좋은데 5분 동안 샤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샤워를 10분 이상 하죠. 그러니까 얼굴의 손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얼굴 피부염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피부를 망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샤워를 할 때 우리는 뭐를 쓰죠? 비누나 바디워시를 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사실 바디워시를 써야 되거나 비누를 써야 될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죠. 우리 몸의 피지선들은 대부분 그죠? 머리, 얼굴, 목, 가슴 부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칠을 할 때도 얼굴이나 머리 쪽에 중심으로 막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신을 다 벗겨내죠. 그래서 이제 샤워 볼 같은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펀지 같은 걸 이용하거나 브러쉬 같은 걸 이용하는데 절대 브러쉬 같은 걸 쓰시면 안 됩니다. 바디워시 같은 걸 쓸 때도 그죠? 이런 데 부위, 겹치는 부위, 그죠? 기름 성분이 많이 분비되는 부위만 부분적으로 쓰는 게 좋고 몸 같은 데는 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5분 이상 샤워하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샤워를 5분 이내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해드리고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심지어 아토피나 이런 다른 중증 피부질환 같은 경우는 샤워를 매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 4일 그 이상의 샤워를 한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그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샤워를 많이 하는 게 결코 피부 건강에 이로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철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습관 두 번째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의 사용입니다.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는 사실 겨울철에 필수품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피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어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수면 중에 잠을 자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수면 중에 잘 때 땀이 미세하게 분비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이용해서 뜨겁게 자게 되면 그게 더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겉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하면서 피부에 수분들을 더 많이 갖고 가겠죠. 실제로는 보통 이제 수분이 증발되면서 표피에 있는 수분들을 10배 정도 더 많이 갖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손실은 엄청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뜨겁게 자게 되면 더 많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잔 후에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더 푸석푸석하죠. 그래서 얼굴에 각질들이 뜬 느낌이 많이 들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푸석푸석해. 안 좋죠. 반대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름이 살짝 흘러.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뜨겁게 자게 되면 푸석푸석하게 되겠죠. 그건 바로 수분 손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의 문제입니다. 전기장판과 온수매트에서 자게 되면 사실 뜨겁게 자니까 깊은 수면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수면은 렘수면과 논렘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이 반복되면서 수면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자게 되는데, 전기장판처럼 뜨겁게 자게 되면 깊은 수면에 빠졌다가 바로 얕은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깨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데서 자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중간중간에 깼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지지고 막 뜨겁게 자니까 너무 상쾌한 것 같지만 실제로 꿈을 많이 꾼다든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다가 중간에 깼어 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이불을 찼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즉 수면에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수면이 자꾸 깨고 각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을 못 이루기 때문에 얼굴이 더 푸석푸석해지겠죠. 우리가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수면이죠. 깊은 수면을 푹 자야 피부도 쉬게 되는데,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도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쓰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안 지킬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자기 전에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뜨끈뜨끈해지죠. 그러면 뜨끈뜨끈한 열기에 의해서 이불의 수분이 날아갑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분비되면서 그게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이 눅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덮으면 춥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전기장판을 이용해서 이불의 수분을 날려주는 겁니다. 대략 한 2시간 정도 날려주게 되면 이불이 뜨거운 온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끄고 주무시는 거죠. 그러면 잘 때 한두 시간 정도는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깊은 수면에 들어간다 그랬죠? 깊은 수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죠,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잘 유지되면서 깊은 수면을 잘 수가 있어요. 아니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해서 미지근하게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를 망치는 세 번째 습관은 뭐냐면 술입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피부에 안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특히나 겨울철에 안 좋습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염증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pH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 산도가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피지 분비량이 줄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굉장히 건조해진 느낌을 받는 게 그것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술을 마시게 되면 그죠, 이뇨작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분을 많이 뺏게 되겠죠. 몸은 붓는데 수분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자체에, 피부 겉에 있는 수분은 날아가게 되고, 그죠, 부종은 생기면서 소변으로 다 빠지게 되겠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수분은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피부에서도 수분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었다가 쭉 빠지게 되니까 우리 피부는 점점점 더 건조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겨울철에는 더 피부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수를 먹게 되면 그죠, 피부의 수분도 다 이뇨작용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것들을 많이 마시게 되면 겨울철에는 더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망가지게 되겠죠. 그 비슷한 것들은 탄산음료도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것들도 많이 먹게 되면 이뇨작용이 많이 이루어져서 피부는 더 건조해지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피부를 망치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5분 이상 샤워하기, 전기장판 온수매트 사용하기,
그리고 술 마시기.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바꾸면 피부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했습니다. 빠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